8월 31일 날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 구상안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와서 제가 그 내용을 영상으로 업로드했는데 이 영상을 업로드하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도 주시고 문의도 하시고 찾아오시기도 하셨는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단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영상을 하나 그냥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게 이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게 개발이 돼야 되는데 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쭉 내려오면은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지침 이 많은 법률들의 규정된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유튜브로 하기에는 각 부문별로 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집중할 일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도시개발 사업이 어떻게 절차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만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양이. 그래서 초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했어요. 또 기준으로 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정이 도시개발 사업 지정이 고시가 돼요. 지정고시가 돼야 되는데 지정고시가 되려 그러면은 여기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 외 지역의 30만 제곱미터 30만 제곱미터는 환산하면은 9만 750평 이상 또는 30만 평이 안 된다 하더라도 10만 평 이상이면은 아파트 또는 연립을 짓는 도시개발이라면은 10만 평, 30만 평이 아닌 10만 평 이상도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지정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지정하는 건 아니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 시행 요건을 갖춘 자가 우리 개발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면은 여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50만 안 되면은 이게 지정권자가 아니죠. 요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지정을 요청하면은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돼야 돼요. 일단은 도시개발 사업 지정고시가 돼야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도깨비가 하는 건 아니죠. 누가 하느냐. 30만 평이나 10만 평 이상 되는 그 토지의 소유자 그러면은 토지의 소유자가 100%라는 건 없으니까 30만 평이라면은 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한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요거를 여기는 50만 평택시는 50만 넘으니까 평택시장에게 제안을 요청하면은 평택시장이 지정고시를 할 수 있다. 근데 지정고시를 하기 위한 선행 절차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야 되고 관계 행정기관장이라면 누구죠?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수산식품부 장관, 바닷가면은 해양수산부 장관, 또 군사시설이 있으면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요거는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안중역세권은 자문을 받은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자문이 했는데 별 이상이 없고 잘 됐으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게 의결이 되면은 평택시장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한다. 요게 돼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정고시를 했으면 이제 시행을 해야 되겠죠. 도시개발하는 시행을 해야 된다면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될지. 조합이죠. 조합. 공영개발이 아니니까 공적 LH라든지 평택도시공사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민간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을 해서 요걸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해요. 물론 수용 방식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혼합 방식도 있고 한데 수용 사용 방식 이런 거 다 떠나서 여기 요즘 대체로 보니까 대부분이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이면 해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서 이게 개발하려고 그러면은 사업구역 아까 말한 거 10만 평, 10만 평, 30만 평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그리고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동의서는 요거는 아니고 여기 제가 오늘 몇 개 해놨는데 동의서 있죠. 동의서. 요게 지금 이렇게 동의서 이런 거를 받아야 돼요. 받고 그 다음에 동의를 받고 나면은 조합 설립
되겠죠. 그죠? 조합이 설립이 돼야 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주체니까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되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전에는 조합이 아니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죠. 지금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그건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의되는데, 동의 요건이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사업 지정고시일 이날로 지정고시일 이날로 토지 면적이 3분의 2, 토지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겠죠. 실시계획이라는 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시간표, 자금조달계획, 뭐 이런 게 환지처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실시계획 작성을 하고, 그럼 평택시에서 요거를 내용을 검토를 해서 된다, 괜찮다 그러면 인가를 해주겠죠. 인가해주고 나면 그 다음 고시가 떨어져야 돼요. 항시 고시가 떨어져야 돼요. 고시가 되고 나면은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의 승인 신청, 환지계획의 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채비지 매각 이런 순으로 쭉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들어가겠죠. 조합은 시행자죠. 시행자니까 시공사나 시행 대행사가 또 나중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시공사가 들어와서 공사를 합니다. 공사라는 게 뭐죠? 도시 기반시설을 만드는 거죠. 기반시설이라는 게 뭐죠? 뭐 우리가 아파트만 못 지으니까 공원도 있어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수도 가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도시 안에의 어떤 그런 폐기물 처리 시설, 오수 처리 시설, 이런 기초 환경 시설 이런 것들을 뭐 다 이렇게 또 안에 배치를 해야 되겠죠. 도로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해야 아파트를 짓고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공사를 합니다.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이런 거 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다 되고 나면은 사업을 준공을 내고, 준공되면은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는 환지처분을 하는 거죠. 환지처분. 조합이니까 환지처분을 하는데, 환지는 이제 좀 종류가 좀 많아요. 안 그래도 질문 주신 분 중에 환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환지처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권리보다도 환지되는 땅이 많으면 정환지, 자기 권리 면적보다도 적으면 감환지, 입체환지, 막 이런 식으로 환지처분을 해요. 환지처분을 하고, 환지처분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조합에서 법원에 등기를 촉탁을 합니다. 촉탁을 하면서 동시에 청산이 돼야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정환지면은 권리 면적보다 더 가지고 왔으니까 대금을 차익을 납부를 해야 되고, 감환지면은 줄었으니까 돈을 돌려받아야 되겠고, 그죠? 이렇게 청산을 해요. 청산을 하고,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확정되니까 이때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중간에 땅을 사고 팔았을 경우에 이게 정환지면은 돈을 더 내야 되고, 감환지면은 돌려받아야 되고, 이거하고 청산하고 처분 공고 다음날 되니까 여기에 대한 갭이 생겨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청산하고 나면은 법인 해산하면 됩니다. 해산하면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았던 게 간보율이라고 하는데, 간보율은 기반시설 설치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의 일정 면적이 환지를 하는 과정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법으로는 그래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면은 60%까지,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60%를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50%가 기본인데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간보가 더 많이 될 수가 있다. 간보율이라는 게 아까 공사비나 기반시설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이전에 종전 토지가 100평이다. 그러면은 뭐 공사비라든지 뭐 채비지 이런 부분 때문에 내 땅을 종전 토지보다도 더 떼줘야 되겠죠. 떼줘야 되는데, 그게 감해지는 비율이 간보율이다. 간보율이 40%다. 그러면은 종전에는 내 땅 100평이었는데 간보율 40%면은 내 땅이 거기서 40%를 떼어주는 거다. 종전에 100평이었는데 간보율 40%면은 종후에는 내 땅이 60평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40%는 아까 말한 대로 기반 설치, 공사비, 채비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비용으로 땅을 대신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 50%로 다 알고 계시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경우 60%, 이런 경우 60% 초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과소토지 가지고 또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과소토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은 제62조입니다. 과소토지의 기준. 법 제31조 제2항, 법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 제31조 제2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게 그거예요. 이게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적게 쪼갤 수 있는 면적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경우
과소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걸 기준으로 한다. 예. 그래서 권리 우리가 어떤 부분 보면은 과소토지라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종전 토지, 그러니까 개발 사업하기 이전에 뭐 100평을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간보율 40% 되면은 60평이 되겠죠. 60평을 요거에 맞춰서 과소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종전 토지가 아니고 이게 환지 면적을 말했을 때 요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과소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집단 환지를 받든지 아니면은 청산되든지 그래요. 땅으로 환지 못 받고 돈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에는 주거지역은 60제곱, 상업은 150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요 이하면은 과소토지다. 이런 경우에는 집단 환지 받든지 아니면은 환지를 못 받고 현금으로 청산되는 경우인데 여기 보니까 제일 하위 그 기준이 있어요.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따로 또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걸 보니까 4-1-6장에 보니까 0, 0은 뭐냐?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죠. 대통령이 요거는 하는 거죠.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법은 국회,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대통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국토부 장관, 이런 훈령도 국토부 장관이 내는 거죠. 도시개발법에 관계된 보완되는 부분, 더 세세한 어떤 그런 지침을 규정해 놓은 게 훈령,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62조 0,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바란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기존 건축이 없는 경우에 주거지역의 경우에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를 말한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거죠. 주거지역. 그래서 여기는 지금 기준이 요게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건데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최소한으로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도시개발 업무 지침에는 주거지역의 경우 건축물이 없다는 거죠.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하도 과소토지에 들어간다. 과소토지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환지, 요거는 이제 4-11-5장에 나오는 건데 환지 계획 시 과소토지는 환지 대상지에서 제외하며 가능한 한 정환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환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웬만하면은 환지해주지 마라. 과소토지면은 아마 청산해버리라. 아니면 뭐 집단 환지를 받든지 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게 간보율이 적용되고 권리 면적이 건축물이 없는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미터 이하는 뭐다? 과소토지로 된다. 이렇게 돼 있고 환지가 아주 중요하죠. 내 땅이 화장을 해서 권리 면적이 아주 상업지가 되든지 주거지역이 되든지 논밭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환지는 가장 최근에 보면은 22년 6월 22일 날 이게 새로 이게 개정이 돼서 나온 건데 이게 국토교통부 훈령 제 1531호 22년 6월 20일 일부 개정했죠. 일부 개정해서 지금 이게 얼마 안 됐죠. 두 달 정도 됐네요. 두 달 정도 전에 개정이 된 지침이 뭐냐? 환지 계획을 보면은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개발구역 내의 기존 시가와 지역, 그리고 기존 주택 밀집 지역, 전, 답, 대지, 임야 등 지목별 이용 현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서 환지를 해줘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내 땅이 뭐 어디에 있었다. 그러면은 또 누구는 뭐 지금 예정구역 안에 뭐 굉장히 도로 옆에 뭐 좋은 대지이다. 또 누구는 농로 3m짜리 있는 저 안쪽에 있는 전답이다.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환지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지침이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발구역의 규모가 크거나 주거지역, 공업지역 또는 생활권이 다른 지역 등이 혼합된 개발구역인 경우에는 기타 사업 시행의 난이도 등으로 인하여 일괄하여 환지 처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규약, 요거는 조합이죠. 조합의 규약 정관 또는 시행 규정에서 환지 계획 구역을 수개 지구로 분할하고 지구별로 환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거용지 중에 아파트 용지, 공동주택 용지 이런 거하고 단독주택 용지하고 간보율은 달라요. 다릅니다. 간보율이 단독주택 용지가 더 높아요. 높고 그다음 환지의 종류를 보면은 제자리 환지, 뭐 다른 자리 환지, 집단 환지, 여기 보면은 입체 환지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는데 내 땅이 지금 논이다. 논인데 나중에 실시 계획에 의해서 그 논이 도로가 되어버린다. 도로구역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도로를 받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니까 일단은 원칙은 제자리 환지가 원칙이다. 종전, 종후의 토지 위치가 거의 그 비슷한 지역 안에 있는 거다. 거기 있는 거고, 다른 환지 같은 경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논이, 내 밭이
도시요원의 그 예정 구상안에 보니까 거기 도로에 들어가더라. 도로에 들어가는 위치더라. 그러면은 그 도로를 우리가 환지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자리에 환지를 받는다. 다른 자리에 환지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요거 있죠, 요거. 개발구역 내의 기존 시가와 지역, 기존 주택 밀집 지역, 전답, 대지, 임야 등 지목별 이용 현황 및 공공이용 시설도 감안해서 다른 자리로 환지를 해줘라. 이 얘기죠. 집단환지. 집단환지는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단의 토지를 덩어리 커요. 종전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으로 환지해준다. 그러면은 환지 이렇게 집단 환지 받은 분들은 아파트 건설사에 이 잘못 썼네. 건설사에 팔거나 출자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단 환지일 경우에는 시행자,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이죠. 시행자는 집단 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집단 환지로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은 토지 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의무. 반드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입체환지. 입체환지는 환지할 목적으로 시행자가 직접 구역 내 공동주택, 아파트 또는 상가 등 집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적용을 해라.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내 권리 면적이 공동주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상가 이런데 토지 지분으로만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안 되니까 보통 보면은 토지의 그 지분 그리고 건물의 지분으로 받아온다. 종전의 내 토지의 권리를 토지하고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의 지분으로 환지받는다. 이게 입체환지예요. 입체환지. 그리고 이게 제가 요즘 뭐 안중역세권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가 몇 개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여기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냐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의 그 전혀 누구도 모르고 있고 제가 단지 제가 공법을 아주 좋아해요. 공법을 아주 좋아하고 제가 공인중개사 라이센스 시험 볼 때도 공법이 제일 재밌었어요. 재밌어서 뭐 공인중개사 하면서도 공인중개사만 하지는 않아요. 제가 공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개발도 많이 해요. 개발도 많이 하고 뭐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일들이 상업개발 매니지먼트 이걸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제가 또 시행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다른 혁신도시의 상업지개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은 저하고 아주 친합니다. 친하고 그래서 공법도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영상을 올릴 수 있는 거지 제가 뭐 안중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그쪽 관계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단지 제가 공법이 좋고 개발 이런 게 제 적성에 맞아서 영상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대충 도시개발 사업의 어떤 절차와 진행 과정에 대해서 대충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간보율 과소토지 그 다음에 환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걸 좀 심도 있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문 띄어내서 영상을 따로 올려야 돼요. 근데 그 정도 관심 없잖아요. 그냥 안중역세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로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인수분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도시개발 사업이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내용도 많고 뭐 보면은 뭐 환경성 검토, 교통, 사회 경제, 뭐 영향평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문화재 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은 조합 자체의 임원 중에 감사가 있어서 뭐 업무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감사, 회계는 공인회계사가 하겠죠. 그래서 조합 임원들이 조합장이 이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목적한 바로 잘 갈 수 있는지 감사를 하게 돼 있고 또 평택시에서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서 이게 뭐 참 그래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원과 조합 임원들과의 어떤 신뢰관계가 잘 구축이 돼서 서로 합심해서 같은 배를 타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조금 더 그럴 수 있죠. 얘기가 자꾸 길어졌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10분 이내로 하고 싶어서 참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지금 보니까 27분 04초 넘어가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점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